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 자세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초부터 애플의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향후 애플의 주가 향방과 또 시총 1위를 빼앗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시총 1위 빼앗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이제 오픈돼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13일 날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가 주당 199달러 62센트였습니다. 그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3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에 9.3%를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3일 동안에 이제 10일을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주 최저치까지 밀린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애플이 작년도에 48%를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111%를 폭등했는데, 그중에 가장 못 오른 주식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48% 오르는데 그쳤는데, 이제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이번 주 들어 벌써 두 번째로 투자 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애플이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등에서 넷플릭스만 한 0.9% 찔끔 오르는데 그치고, 나머지 6개 주식들은 다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는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봤을 때 한 2조 8,650억 달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9일 날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지금까지 3주 동안에 한 5주 동안에 3% 정도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주 동안, 그렇다고 하향세가 이제 확실하게 두드러진 게 아니라 5주 동안 사이드 라인에서 머물면서 약간 횡보하는 느낌, 숨고르기 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작년에 48%를 폭등한 데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8% 올랐습니다. 그럼 애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한 2조 7,54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애플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태에서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고 애플이 조금 더 추가 하락한다고 치면은 이게 금방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번 주 이제 애플이 이제 오늘까지 두 번째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레이팅 같은 거 봤을 때는 애플이 총 한 28개 회사가, 투자사가 애플 주식을 커버하는 회사들 중에서 20개 정도 회사가 거의 결과적으로 한 70%에 달하는 회사가 애플을 바이를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가 20개 정도 회사, 홀드가 7개 정도고, 이제 셀 같은 레이팅은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6개 회사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중에서 바이 레이팅은 35개 회사입니다. 무려 97%에 달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거고, 홀드 레이팅이 단 하나밖에 없고 셀 레이팅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봤을 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눈에 띄게 투자 등급의 바이 레이팅이 많다는 얘기죠. 네, 연초 뉴욕 증시는 한풀 꺾인 금리 인하 기대와 또 대형주들의 약세로 다소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유념해야 할 주요 시장 변수와 주목하면 좋은 종목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우존스가 13.7%를 오르고 내스닥이 43.4%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24%를 폭등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가 거의 2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5일째 회복세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작년에 주식시장의 폭등세를 주도했다고 치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는 거의 4일 동안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계속 일제히 떨어지면서는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4일 동안에 벌써 이제 오른 거 시가총액이 한 3,830억 달러 정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타크루스 랠리가 보통은 이 한 해 마지막 5일 동안의 거래일,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다음에 이틀 동안의 거래일, 즉 7일 동안에 바짝 오르는 거를 산타크루스 랠리라고 하는데, 지금 1950년부터 산타클로스 밸리가 작년까지 한 58번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26일, 27일 정도 오르는 다 이틀 동안 오른 것에 그쳐버리고 산타클로스 밸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제 그 이후로는 오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틀 정도 오르는 거에 그치면서는 S&P 500 같은 경우가 한 0.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산타클로스 밸리 기간 동안에 보통 한 1.6% 정도 상승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기 종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올해가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5일째 회복세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초반에 다우존스가 랠리 모드를 주도하면서 회복세를 가동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막판에 가서는 내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로 끝나버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장 초 한 286포인트 정도가 플러스가 됐었는데 막판에 끝날 때는 10포인트 오른 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개장 초 상승폭의 97%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스닥은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작년 8월 중순 이후니까 4개월 반 만에 오늘까지 5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5일 동안에 지지부진하게 움직인 거가 잠시 반짝 그동안 오른 것들에 대한 정상적이고 반짝 숨고르기를 끝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하락세가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월 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뉴어리 이펙트가 돼서 중소형 지수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중소형 지수들이 바짝 오를 때가 1월 달인데 지금 이제 1월 달 시작하면서 중소형 지수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지수의 인덱스인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 오른 것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우존스나 내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늦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회복세를 가동시켰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들이 바짝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장이 반등세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는 계속 살자와 파자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이제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체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막을 올리는 겁니다. 개막이 시작되는 거고 또 특히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럼 다음 주는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 웬만하면은 이 사자 쪽으로 쏠렸던 거가 지금 최근 5일 동안은 지금 이제 주춤하면서 사자 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자꾸 팔자 쪽으로 쏠리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치고 그만큼 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세한 현지 상황 전해주신 김재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주픽 코너가 이어집니다.